군사혁명은 매우 의미가 큰 것이고 대한민국을 살린 겁니다. 왜냐하면 1960년 4.19가 터졌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터져서 그해 7월 달에 그 총선을 했습니다. 네. 그해. 네. 그래서 장면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목사님. 그때 이제 개헌 또 했죠. 내각제로. 그럼 내각제를 개헌해가지고 장면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 당시의 사회 상태를 보면 전 국민이 데모를 했습니다. 네. 예컨대 그 당시는요, 군인도 나와서 데모했어요. 그정도로 나라가 혼란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네. 그 당시 1960년 8월 15일 날 김일성이가 통일 방안을 제시하거든요. 네.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연방제 통일 방안을 네. 그때 처음으로 김일성이 제안했어요. 그때는 고려 연방제죠. 그럼요. 네. 그 1960년 8월 15일 날 남북 연방제를 하자. 근데 그 당시는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도 잘 살았습니다. 72년까지. 72년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방도 유리하고 네. 경제 체제가 유리했거든요. 네. 만일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하지 않았으면요. 네. 대한민국은 거의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그때. 저 그렇게 봐요. 왜냐면 60년 8월 15일 날 김일성이가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했고 그 당시 남한의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이 뭐라냐면 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런 구호를 가지고 제하에서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상당히 위험했어요, 목사님. 그게 우리가 지금은 역사가 한참 지나서 실감이 덜 나지만 사실 그때 6.25 일어난 지 10년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10년이니까. 예, 그럼 10년도 안 됐죠, 목사님. 그리고 건국한 지 48년에 건국 13년이야.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3년 만에 이제 이 뭐 사회 변화가 뭐 급속도로 일어나게 됐는데 황교안 장군님. 네. 그 유일하게 세계 역사에 혁명 쿠데타 역사에 한 명도 안 죽고 무혈. 무혈 혁명이 이루어졌단 예, 말이에요. 무혈. 예. 전 세계 그런 예가 없거든. 몇 사람이라도 죽게 돼 있거든. 네. 일단 총으로 죽게 돼 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계급이 투소탄. 별 2개잖아요. 사단장이죠. 예. 예. 별 2개인데 이거는 또 지나가는 여담으로 장로님은 별 3개잖아요. 네. 3개인데 5.16 혁명 해야죠 그러면. 2개도 했는데 3개. 네. 그때는 네. 현역이고 네. 사실 그 무혈 혁명 말씀하셨는데 네. 이 군사 쿠데타 중에서 네. 목사님 말씀대로 총격전이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거의 유일합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이미 그때 군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한 네. 그 후배 네. 또는 부하들의 네. 존경심이 컸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때도 일촉즉발로 저 부대끼리 이렇게 저 바로 정면으로 맞아 있는데 네. 어디 하나에서라도 총성이 터지면은 네. 이건 걷잡을 수 없이 갑니다. 그러면 그 틈을 또 이용해서 네. 북한이 또 갈 거고. 네. 그래서 이 쿠데타라는 것은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진국 이상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거고 또 지금은 뭐 완전히 그 중진국 이상에서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은 네. 군도 그만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게 하나고 네. 두 번째는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비밀이. 쿠데타를 하려면은 우리나라 정도만 하더라도 그 혁명에 가담하는 그런 그 부대 수로 따지더라도 상당한 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군은 여러 가지 기무, 헌병, 감찰 해서 여러 가지 그 복합적으로 시스템이 중복적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어렵다는 거죠. 핸드폰 때문에 안 돼요, 목사님, 지금.